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오디오북 채널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이 방송 절대 꺼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냉장고 안에 양파가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몇 개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하고 평범한 양파 말입니다. 눈물나게 맵고 냄새도 꽤 강하고 요리할 때마다 눈이 따가운 그 양파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양파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마트에서 그냥 지나쳤던 양파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는 3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양파 안에 숨어있는 성분이 실제로 혈관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잘못 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세 번째, 70대 어르신이 단 3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실제 이야기. 이 3가지를 오늘 방송에서 모두 풀어드릴 테니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특히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양파를 잘못 드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치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무섭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번째와 3번째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 병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관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관의 적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더구나 그게 매일 요리에 쓰이는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음식이라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 믿고 계속 들어주세요. 저 지금 그냥 좋다더라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 실제 의사들의 증언,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오늘 방송 안에 모두 담아드릴 테니까요. 이제 양파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양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된장찌개에 넣는 것, 아니면 볶음 요리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양념 재료 중 하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양파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파를 무덤에 함께 묻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도 이 강력한 식물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물론 그건 미신이지만 그만큼 양파의 효능이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양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케르세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성분이 바로 양파를 혈관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케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가 좁으면 물이 강하게 밀어붙이죠? 파이프를 넓히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케르세틴은 인슐린의 역할을 도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셋째,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관 안에서는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케르세틴은 이 염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케르세틴 말고도 양파에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에도 있는 성분인데 양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황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오는 이유 다들 아시죠? 바로 이 황화합물 때문이에요. 눈물나게 맵고 냄새도 강한 그 성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최전선의 전사인 겁니다. 이 황화합물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뭐가 되냐고요? 혈전이 됩니다. 혈전 아시죠?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것.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양파 속 황화합물이 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잡아주고 혈전까지 막아주는 천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잘못 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양파를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드시겠죠. 된장찌개에 넣어서 푹 끓이거나 볶음 요리할 때 기름에 볶거나 고기 구울 때 곁들여서 함께 익혀 드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만 드시면 양파의 효능을 절반도 못 얻으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눈물나게 맵던 양파가 볶으면 달달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황화합물이 날아갔다는 신호예요. 달달해졌다는 건 맛은 좋아졌지만 약효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정답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날 것으로요. 하지만 생양파가 매워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알아요. 생양파 한 입 베어 물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속이 쓰려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후반부에 생양파를 맵지 않고 맛있게 먹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익혀도 된다는 것과 생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열을 가하더라도 단시간에 너무 센 불에 오래 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양파가 혈압과 혈당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성인들에게 매일 케르세틴을 섭취하게 했는데 약 6주 후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5.5mm 수은주만큼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고 케르세틴만으로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혈압이 5mm 수은주 낮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약 10%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혈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파 추출물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빨간 양파, 즉 자색 양파에서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자색 양파에는 케르세틴이 흰 양파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요.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매일 꾸준히 섭취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양파를 한두 번 먹었다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적절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3개월만 해보세요. 왜 3개월이냐고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계속 핵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색 양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양파의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노란 양파, 그리고 자색 양파 또는 샬롯이라고 불리는 작은 양파까지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양파가 가장 좋으냐고요? 건강 효능만 따지자면 자색 양파가 단연 최고입니다. 자색 양파의 보라색 색소 자체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에요. 케르세틴도 더 많이 들어있고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지니까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작은 자색 양파 앞으로 자주 구입해보세요. 그렇다고 흰 양파, 노란 양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도 충분히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가능하다면 자색 양파를 우선으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양파를 구입할 때 고르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겉껍질이 바짝 마르고 윤기가 있으며 단단하게 꽉 찬 것을 고르세요. 물렁물렁하거나 싹이 난 것은 이미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좋은 양파를 골라야 좋은 효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꽃이에요. 계속 들어주세요. 양파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바로 물에 담가서 생으로 먹기입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다고 하셨죠? 그 매운맛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양파를 얇게 채 썰거나 링 모양으로 썬 다음에 차가운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그 매운 황화합물이 물속으로 조금 빠져나오면서 매운맛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그렇게 한 양파를 샐러드에 올리거나 고기 먹을 때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혹은 식초에 살짝 절여서 피클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식초는 케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케르세틴도 수용성이라 오래 담가두면 이 좋은 성분까지 물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30분 이내로 하시고 담가둔 물은 버리세요. 양파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꿀절임 양파 들어보셨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두 번 먹는 방법이에요. 꿀과 양파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해주면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고 꿀 자체에도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양파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한 개를 껍질 벗기고 얇게 채를 썬 다음 용기에 넣고 꿀을 양파가 잠길 정도로 넣어요. 그 상태로 냉장고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보관하면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꿀과 섞입니다. 그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양파를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공복 섭취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꿀에도 당분이 있으니까요. 양파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식초 양파 혹은 양파 초절임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해요. 아까 식초가 케르세틴 흡수를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식초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케르세틴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와 소금, 약간의 설탕을 넣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비율은 식초 3큰술에 설탕 1큰술, 소금 반 작은술 정도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더 상큼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식초 양파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두면 매일 꺼내 드시기 좋습니다. 삼겹살에 곁들여도 좋고 두부 요리나 생선 요리 옆에 놓아도 잘 어울립니다. 양파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요. 양파 껍질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몰라요. 양파 껍질, 특히 겉껍질 갈색 부분에는 케르세틴이 속살보다 무려 30배에서 50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30배에서 50배요. 버려지는 껍질에 가장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껍질 자체를 씹어 먹기는 어려우니까 차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물 약 2리터를 넣고 양파 껍질 2-3줌을 넣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껍질을 건져내면 황금빛 양파 껍질차가 완성됩니다. 이걸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에 2-3잔씩 드시면 됩니다. 맛은요? 생각보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마시기 편합니다. 자주 드시다 보면 오히려 이 맛에 익숙해져서 즐겨 찾게 됩니다. 이 양파 껍질차를 마신 분들 중에서 혈압이 낮아졌다, 소변이 잘 나온다, 혈당이 안정됐다 등의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 커뮤니티에서도 양파 껍질차가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적당량이 있는 거냐고요. 네, 물론 있습니다. 양파는 좋은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올 수도 있어요. 적당한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 껍질차는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매일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반 개를 매일 먹는 게 하루에 3개를 먹고 3일 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계시죠? 양파가 좋다고 해서 약을 끊고 양파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는 약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이 보조제이지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드시고 약은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방송 초반에 예고해드렸던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올 시간이에요. 70대 어르신의 실제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감동 깊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상도에 사시는 72살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어요. 혈압약은 당연히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아침에 재면 160이 넘고 날씨가 춥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170까지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공복 혈당도 계속 올라서 당뇨 전 단계 진단도 받으셨대요. 혈압약에 혈당약까지 드실 판이었던 거죠. 그 할머니의 딸이 이 양파 껍질차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어머니께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대요. 에이,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래도 딸이 매일 정성스럽게 끓여드리니까 일단 마셔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 별로 큰 변화는 못 느끼셨대요.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고 두통이 덜하다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러고 3달이 됐을 때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140대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혈압이 140대면 아직 높은 편이지만 160대에서 140대로 내려왔다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더 놀라운 건 공복 혈당이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경고를 받았던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온 거예요. 혈당약을 안 드셔도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약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먹는 것만 바꿨더니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내 몸이 아직 살아있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물론 이것이 양파 껍질차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시에 식단도 좀 바꾸셨고 짠 음식을 줄이는 노력도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꾸준히 실천하신 게 바로 매일 아침 양파 껍질차를 마신 것이었고 할머니 본인도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나도 혈압이 높은데, 나도 혈당이 걱정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 맞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막막하시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단계별로 실천 계획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3개월 양파혈관 건강 프로젝트. 이렇게 해보세요.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적응 기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마트에서 양파를 넉넉하게 사오세요. 가능하면 자생 양파로요. 첫 주는 하루 한 번, 식사할 때 양파를 조금씩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샐러드에 얇게 썬 양파를 올린다거나 식초 양파를 만들어서 반찬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3주차에서 4주차에는 양파 껍질차를 추가합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다가 이틀에 한 번씩 껍질차를 끓여서 냉장 보관하고 매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2개월 차부터는 루틴이 잡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양파 껍질차 한 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양파 반 개. 이게 하루 루틴이 되면 됩니다.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요. 3개월 후에는 병원에 가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결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서 혈관 건강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양파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혈관 건강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최강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다른 습관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는 짜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양파 껍질차를 마시면서 동시에 짜게 드시면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어요. 국물 음식을 조금 줄이시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혈관은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이 점점 굳어집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하셔도 혈액순환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양파를 아무리 잘 드셔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혈관에 부담이 가요. 좋은 음악을 들으시거나 낮잠을 잠깐 주무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는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됩니다. 몸이 피로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도 회복이 안 돼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1시간만 일찍 주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이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2~3잔의 녹차 혈관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막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양파와 마늘이 항상 함께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방송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건강에 대한 진지한 관심 그 자체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다짐을 하세요. 오늘부터 해봐야지. 그런데 사흘도 안 돼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좋은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차도 마시고 식초 양파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짠 음식도 끊고 일찍 자고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차 하루 한 잔만. 이것만 2주 동안 꾸준히 하세요. 2주가 지나면 식초 양파를 추가하세요. 또 2주 후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이게 건강을 오래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게 훨씬 지속하기 쉬워요. 양파는 온 가족이 먹는 식재료잖아요. 된장찌개에 양파를 더 넣고 샐러드에 양파를 추가하고 식초 양파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혈압이나 혈당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자매께. 이 정보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첫째, 양파에는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전을 막아주는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것. 둘째, 양파는 가능하면 생으로 혹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게 효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 셋째,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케르세틴이 속살보다 수십 배 많습니다. 껍질차를 끓여 드시면 정말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넷째, 자생 양파가 케르세틴이 더 많아서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것. 여섯째, 혈압약,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가 냉장고 속 양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설마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시죠? 그 흔하고 저렴한 양파 한 개 안에 우리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매일 지나치던 냉장고 안에서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부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양파가 있다면 꺼내서 껍질을 씻어 보관해 두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혈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시작입니다. 방송 내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식재료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여러분의 하루가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